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예요. 그러면은 실존주의나 실용주의가 있겠죠. 그 둘 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이 없다면이라고 했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시켜줄 가치나 질서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제 뭐가 돼요? 우리는 그 어떤 핑계거리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냥 내던져졌네요. 그치? 인간은 선고받았어요. 인간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 근데 인간은 자유롭대. 사실, 그 자신이 세계 속에 내던져진 이상, 우연히 내던져진, 즉,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했던 샤르트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샤르트르의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에 초월자에게 귀하면 안 되겠지. 신은 없다라고 했는데 주어진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질은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그랬는데 본질을 실현한다? 이 말 자체도 틀렸고요. 정념을 제거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 주체적인 판단을 자제하면 안 되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4번의 이성의 기초에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수립한다? 전혀 관계없죠.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참된 실존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다? 샤르트르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각자의 삶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이게 바로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을 한 샤르트르의 대표적인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죠. 그러면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절망은 주체성을 지닌 단독자, 즉 신합회선 단독자네. 그치? 신합회 선 단독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간을 규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이래요. 물론 절망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을 생각하는 일은 가능하대. 하지만 절망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라서 절망한 전독자가 존재한다면 그 절망하는 사람이 비로소 현실적이라고 사유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 즉 다른 말이다. 즉 절망은 단독자에게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이죠. 인간 각자를 단독자나 단독의 죄인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고 뭐가 돼? 천지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절망의 가능성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즉 뭐가 돼? 신합에서 단독자를 얘기했던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단계를 세 단계로 봤죠. 1번에 보시면은 신은 객관적인 지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 이거는 이제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 앞에 이러한 뭐가 돼?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될 수 없는 신마저 어떻게 된다? 그 신 앞에서 단독자로서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주체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망 그 자체는 병이지만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독자인 인간은 신과 보편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단독자로서 만난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라고 얘기했는데 키르케고르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참된 행동이 이루어야 된다. 즉 종교적인 실존 단계를 얘기하셨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림의 A에 뭐가 돼? 사상가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현대서양 사상가래요. 이제 그러면은 실용주의나 실존주의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지은져서 존재와 시간, 실존주의 생각하는 것 같네.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존재야. 요거네요. 인간을 현존재로 규정한 사람은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예요. 현재 존재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인간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있는 거야. 즉,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가 갖는 불안의 근원은 외부의 객체적인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존재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현존재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현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죽음을 뭐한다? 예견하고 그래서 자신의 뭐가 돼? 존재 의미를 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성찰할 것을 강조했던 사람은 하이데거예요. 1번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간과 동물, 동물 빼고요. 인간은 죽음을 회피해서 불안해서 죽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뭐가 돼? 자각을 통해서라고 그러니까 회피하면 안 됩니다. 4번에 인간은 일상적이고 획일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치? 답은 5번이네요. 인간은 각자 고유성이야. 그래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또 누군지.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있대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들은 이러한 상황들은 변한대요. 그래서 상태들은 항상 나타난대. 그래서 나는 상황의 변화에 몰두한대. 비록 상황의 순간적인 현상이 다르고 그것을 압도하는 힘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더라도 그 상황의 본질 속에 있는 상황이 있다. 나는 죽어야만 하고 나는 고통받아야 되고 나는 싸워야 하고 불가피하게 죄에 연루됐지. 이게 보고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어떠한 상황이긴 한데 이러한 상황이 한계의 상황이야. 여기 나오네요. 근본상 한계 상황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됐을 때 인간은 실존을 자각한다. 야스퍼스의 얘기네요. 그렇죠?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즉 한계 상황을 체험한다는 것과 실존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즉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한계 상황을 체험해야 실존을 자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뭐한다?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니은의 한계 상황은 어차피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디귿의 인간은 이러한 한계 상황 때문에 초월자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한계 상황은 인간이 참된 실존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답은 1번에 나오게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절대자의 존재가 참이라면 개인은 가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거나 휴일을 보낼 수 있대요. 이것이 절대자가 실용적으로, 여기 나오네. 실용적으로 해석될 때 가치는 캐시밸류. 즉, 어떠한 뭐가 돼? 그런 그 가치, 즉, 일종의 뭐가 돼? 우리의 일상에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건 다 현금 가치를 갖는다. 즉, 제임스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임스의 실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절대자가 이런 현금 가치를 갖는다면 누가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거나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이기 때문에 유용한 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같은 거야. 그래서 실현되고 검증될 수 있는 관념이 여기, 즉 실용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세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진화한다. 상대주의의 관점 맞고요. 이번에 관념이란 얘기는 어쨌든 생활에 쓸모 있는 도구가 될 때 가치를 지니가 되겠죠. 인간은 객관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가 아니어야 되는데 3번이네요. 그걸 발견하는 건 절대주의의 거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치? 어떤 실험 결과가 삶의 유용성을 가져올 때 당연히 참이 되겠죠. 유용성에 대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현금 가치란 얘기는 삶의 문제 해결에 뭐한다? 도움이 되는 가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답은 3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요. 다음을 주장한 뭐예요? 현대 서양 사상가예요. 그러면은 옳은 것만을 뭐가 돼? 뒤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상황이라는 환경에서 행위의 목적을 찾는다는 생각이 모든 사례에 동일한 판단의 척도를 갖는 게 아니래. 즉,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떠한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못 미쳤는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의해서 판단될 거야. 움직이고 있는 사람. 즉,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었다고 해도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고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사람, 즉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점점점 나아지는 삶이에요. 변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실용주의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타인을 판단할 때는 인간적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고정된 목적에 접근하는 정도의 부조한 판단에서 항상 따라오는 뭐가 돼? 거만함을 배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도덕적인 목적이라고 했는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장 자체, 즉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실수는 경험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설의 검증 과정, 즉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경험론에 입각하는 거 맞고요. 리을의 지식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대표적인 경험론에 대한 얘기, 즉 실용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현대 사상가 갑과 을의 현대 서양 사상가예요.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번에 보시면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대요. 그 본성, 중요한 얘기네요. 부상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 돼요? 샤르트르네. 샤르트르의 무신론에 대한 입장이 되겠네요. 인간은 스스로, 즉 인간은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장악하고 회복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구상하는 무엇이며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래요. 인간은 뭐가 돼? 실존 이후에 스스로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존을 먼저 해. 실존이 뭐 한다? 본질을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을은 누구냐면요. 인간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준과 이상을 양심적으로 사용할 의무와 함께 가장 발전된 기준과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도덕적인 삶은 형식주의와 완고한 반복에 빠지지 않는데, 즉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해야 된대요. 현대 성장해야 된다. 즉 실용주의의 입장이고 이건 누가 얘기했는 주의가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갑은 볼게요.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뭐가 돼? 회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성을 통해서 본질이 아니라 실존을 먼저 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이 어차피 먼저 된 게 아닌데 어떻게 본질을 회복해요. 그렇지? 자유로운 것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왜? 자유롭다는 얘기는 실존을 먼저 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네요. 창조적인 지식은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건 없어요. 즉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도덕은 불변한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용한 가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옳고 그름의 보편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보편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는 건 절대주의에 대한 입장이고 사실은 샤르트르나 뒤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답은 이런 문제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답은 2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서양의 근대 서양 사상가, 그 다음에 서양의 현대예요. 그러면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잠시만요. 자연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사례에 의해 적절하고 타당한 실험으로 실험 얘기하면 근대에서는 베이컨이에요. 그렇죠? 베이컨의 경험론을 얘기하는 거죠. 귀납법에 입각한 경험 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귀납법에 의한 실험 관찰을 중요시 했었죠. 그래서 감각은 실험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험이 이런 거죠. 자연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로서 자연의 질서를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뭐가 돼요? 경험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자연과학에서 중시하는 탐구는 뭐한다? 도덕에서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대사상에서 자연과학에서 중시하는 탐구를 중시해라? 그럼 실용주의에 대한 얘기네요. 그치? 도덕은 결과가 옳은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가설로 여겨야 된다. 즉 경험론에 대한 입각한 즉 실수는 지성의 잘못된 방법의 교훈이래. 실수는 어차피 뭐가 돼?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가르침이래요. 개선 발전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용주의의 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갑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실험을 통한 참된 뭐가 돼? 귀납법으로 학문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맞네요.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방해하는 우상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시행착오일지라도 어째 실수일지라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듀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그렇죠? 을의 듀의 삶의 가르침에 대한 도덕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치. 답은 4번이네. 그렇지? 갑을에 대한 얘기는 자연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인류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어차피 두 개가 공통으로 생각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 문제 풀었고요. 실전 문제 8문제도 풀어주시면서 또 이어서 올라가는 실전 문제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